안녕하세요. 미래국어영어학원 원장 손두코입니다. 오늘은 정의여자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 가이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정의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어가 2학년이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문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1학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택 과목이고요. 4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위여서 일주일에 수업이 4번 들어있는데 2시간, 2시간 2명의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편의상 학교에서는 문학 A, 문학 B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로는 지필고사가 60%, 수행평가 40%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비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는 시험 문제가 중간고사 기준으로 32문항, 객관식 24, 서답형 8문항이 출제됐어요. 그런데 실제 문항수랑은 다르게 배점 비중은 좀 다릅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60점, 서답형이 40점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최근에 이 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서답형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고 객관식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정의여고는 계속해서 서답형 40%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문제수도 서답형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학교는 보통 한 25, 28문제 정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수도 많고 서답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문항당 거의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분 20초 만에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정의여고 친구들이랑 시험 끝나고 리뷰를 진행해보면 항상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시간 부족 문제를 엄청 많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답형이 채점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부분 점수가 없는 경우도 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필체에 따라서 선생님이 감점을 하거나 전체 점수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된 준비도 좀 철저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해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능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이라든지 내용상 관련 있는 작품들 뭐 요런 것들 혹은 정의여고는 2학년이랑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를 때 이제 서프라이즈 지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학교 내신이랑 전혀 관련 없는 단독 지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접해보는 훈련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학 A, B 여기 나누어서 저희 지금 현재 진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학 A 같은 경우에는 정의여고 2학년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3명의 선생님이 1반에서 3반 윤모 선생님, 그리고 4반에서 8반 또 다른 윤모 선생님, 그 다음에 9반에서 11반 김모 선생님 이렇게 해서 3분께서 서로 각각 특정 반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3분 다 개성이 강한 선생님이셔서 수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나 필기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해석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한 선생님의 필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자기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하시지 않거나 깊이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따 뭐 보여드리긴 할 건데 학생들과 수업 및 필기 내용을 공유해서 통합 필기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저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좀 다른 학교에 비해 많아요. 위에 보면은 작품 리스트가 있는 것들은 현재 진행되고 확정된 작품들인데요. 보통 저 정도가 다른 학교에는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는데 정의여고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함하고 수능 기출학습지라고 해서 현대시 5편, 현대소설, 그리고 3월 모의고사까지. 게다가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고 학생이 알아서 공부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B로 넘어가면요. 여기에서는 전모 선생님이 1, 2반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고모 선생님께서 3반에서 11반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의 뭐 이야기에 의하면 문학 A 선생님들에 비해서 요 B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필기량이 매우 적고
적어서 무엇을 필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학교 정의여고의 특징이기도 한데 학습지로 늘 이제 고전시가 한 편을 긴 가사작품 같은 것들을 하나를 내서 또 시험 범위에 추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같은 경우에는, 정의여고가 항상 이 고전시가를 내면서 또 특징적으로 서답형에 한 줄을 그냥 밑줄을 그어서 현대어 풀이하는 거라든지 좀 나름 이제 빈칸을 뚫어놓는 문제라든지 고전적인 서답형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서 꼼꼼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저희, 요거는 좀 영상을 좀 바꿔서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제 그날 수업 내용이나 필기본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야 그 수업을 특정 선생님 한 명에게 받지만 저희는 이런 필기들을 다 종합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좀 파악하고 그 선생님들의 특징적인 것들, 그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호 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합 필기본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너희 선생님들께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저희가 학교에서 이게 통합 필기본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정의여고 같은 경우에 뭐 특색 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서경별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일반적인 자습서나 일반적인 설명에서 벗어난 다른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좀 학생들이 보기 좋도록 저희가 이렇게 따로 필기해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문학 A 같은 경우에는 기말 때 토의 토론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문학 B 같은 경우에는 한자 성어 300개를 나눠주고 거기에서 150개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대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이랑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휘를 암기를 했었을 때는 빠르게 휘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외우면 이게 적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외워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조금씩 나누어서 꾸준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을 개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 선생님이 오픈톡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30개에서 60개 학생들 페이스에 따라서 외워야 될 한자 성어를 공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저녁 6시 PDF 파일로 항상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테스트 보고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확인하고 계속 학생들이 암기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나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리상 뭐 문제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정의여고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계속 진행하면서 꼼꼼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화 매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언어화 매체는 좀 특이하게 2단위로 1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택 과목의 특징은 4단위로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정의여고 같은 경우에는 4단위짜리 문학 2학기 때는 이제 독서를 진행하고 2단위로 1년짜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1년에 2학기면 학기 기준으로는 문학과 단위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긴 합니다. 언어화 매체는 지필고사가 80%고 기말고사가 지필고사가 80%고 수행평가가 20%입니다. 그리고 학습지 상태 검사를 하는데요.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지에 필기를 하고 빈칸을 채워 넣는 거, 학습지의 양이 다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건데 이건 실질적으로 거의 변별이 안 되고요. 특히 여고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거의 기본 점수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10%의 수행평가가 남아 있고요. 지필고사가 이제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예요. 그리고 작년 기준에 1학기 중간고사 뭐 말씀드리면은 25문항이 나왔었습니다. 객관식 20문항 60점, 서답형 5문항 40점. 역시
서답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의어고 국어의 특징은 서답형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서답형이라고 하지만 단순 단답형이 많긴 한데 좀 여기에서도 조금 이따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정의요구의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서답형 3번인데 이 3번이 12점짜리예요. 12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괄호 1번, 2번, 3번이 각각 4점인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여기 보기 1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2에서 찾아서 표준 발음으로 쓰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억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차례대로 쭉쭉 들어갔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 문제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첫 번째에서 기억에서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삐끗해버리면 니은, 디귿까지 줄줄이 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4점, 4점, 4점이라고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12점짜리 통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 잘못 들어가면 쭈루루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작년에 무려 2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 역시 2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큰 편이고 여기에서 서답형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40점 중에 30점 이상을 받는 학생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미리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음을 체크를 하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징이 1년 동안 시험 범위가 누적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학생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와요. 첫 번째 시험은 보통 1학기 중간고사는 음운 파트만 시험을 보고요. 기말고사는 단어와 품사 파트인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일정 범위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정의여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 때 단어와 품사를 시험을 보면서 중간고사 때 봤던 음운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냈었을 때 학생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단어와 품사가 어쨌든 메인 단원이기 때문에 단어와 품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음운 파트를 버리자. 별로 안 나오겠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에 음운 파트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 문제가 나와버렸었습니다. 재작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중간고사를 한번 망치거나 혹은 중간고사 때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여파는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2022학년도는 1년 동안 시험 범위가 누적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까지 시험 범위가 누적됐었어요. 작년도 원래는 기말까지 누적된다라는 게 학기 초의 기조였는데 학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 갔었을 때 1등급 커트라인이 너무 내려가고 60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이제 공부 부담을 호소를 하니 기말고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파트예요. 국어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험 범위를 분리해서 3번의 시험 범위를 누적했고 올해도 2023년처럼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까지는 누적을 한다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1년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자기 공부를 해나가고 그 다음 기말고사 할 때도 중간고사 때 준비했던 것들을 지속해서 복습을 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미래국어에서는 일단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냐면요. 학원이 어쨌든 문제를 출제하고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학교 수업에 충실한 보완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자습서, 그리고 학교 필기, 학교 학습지까지 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수업을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니 이렇게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보완 강의를 진행을 하고 한 학생이 자기 선생님의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수업에서의 어떤 장단점까지 좀 보완할 수 있는 통합필기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시험 대비용 통합필기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 학생들이 준비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선생님들의 시각으로 나올 만한 것들 예상을 해보고 중요한 부분까지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형 출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저희 학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건 내신 기간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연계 가능성이 높은 외부 주요 작품 같은 경우에 독해 훈련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시험 기간 되면은
관련 있는 다른 작품들을 계속 문제화시켜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 특히나 정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립고등학교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 수행평가를 하시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비슷한 작품, 비슷한 유형들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공부 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로 따져봤을 때 국어만 해도 무려 6단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저희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